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1월 25일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1월에 벌써 여러분, 자, 첫 번째 시험이 지나고 두 번째 시험 대비죠. 자, 이번 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가요? 뭔가 새해는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모두 다 목표에 토익 점수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달에 정말 진심으로 토익 목표 점수 달성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푼 상태로 이 강의는 해설 강의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hackers.co.kr 영어 사이트 아시죠? 자, 거기에서 적중 예상 특강이나 토익 자료실 가시면 문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고 문제를 푼 상태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요즘에 모바일 많이 쓰시니까 자, 모바일로 보시면다면 여기에서도 적중 예상 강의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푸셨다면 강의 잠깐 멈추고 돌아가셔서 푼 상태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문제 푸셨죠? 10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리 펄5 문제는요, 언제나 보기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ABCD 보기 먼저 보시면 유형이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일단 ABCD가 모두 다 같은 사람의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 격을 고르셔야겠죠? 자, 우리 A번에 they는 주격으로 주어 자리 들어갑니다. 자, B번 them은 목적격. 그리고 C번에 their는 소유격이고요. D번에 theirs는 소유 대명사가 되겠죠. 자, 이 자리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빈칸의 앞뒤를 봤는데 앞에는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명사 앞에 들어가는 인칭대명사 고르는 문제예요. 명사 앞에 인칭대명사는 소유격만 가능합니다.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자리죠. 인칭대명사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리니까 명사 앞자리는 소유격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빈칸 앞에, 자, 여기 빈칸에는 소유격 there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보면, 자, Woodrow Library네요. 그쵸?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자, 어떠한 빌려간 책들을 온라인으로. 근데 여기에서 도서관이니까 갱신할 수 있다, 뭔가 연장할 수 있다, 자, 늘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여러분, 인칭대명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인칭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주격,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랑 이렇게 토익 강의를 굳이 듣는 이유는 영문법이 아니라 자, 모든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토익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토익에 맞춰서 기억합시다. 정기 토익에서 주어 자리는 주격이 훨씬 정답률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전략을 짜자고요. 저랑 공부하는데도 수강생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아, 거기 뭐가 되고? 아, 이거 되고? 아,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능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먼저 고려한다는 그 전략을 짜기 위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어 자리에 주격만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격 먼저 넣어보시고요. 다만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해석한다 생각하시고 안 되면 소유 대명사 넣으시면 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목적격,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 중에 가장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확실한 걸 고르셔야 합니다. 자, 말도 되지만 대상도 가장 명확한 걸 고르셔야 되고요. 자, 이 두 자리는, 아래쪽에 두 자리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고,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명사 앞자리, 방금 문제 같은 거였죠? 소유격 정답입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만 신경 써서 자리를 알아보신다면 한 번에 빡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식어 자리에는요, 인칭대명사 중에 유일합니다. 제기대명사밖에 안 돼요. 얘는 직접이라고 강조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용법 모르셔도 돼요. 수식어 자리는 제기대명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해석은 직접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관련해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ABCD 여러분 같이 인칭대명사이죠? 그런데 앞에 자리가 접속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빈칸은 주어 자리예요. 자, 방금 주어 자리에 누구 들어가죠? 맞습니다. 대답했죠? 네, 그쵸? 네, 주어 자리에 주격인데 제가 주격만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해석까지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소유 대명사를 넣는 건데요. 요 순서대로 푸셔야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넣어보시면 그녀가 연설할 거야.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은 A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A, B, C, D가 역시나 경문제예요. 빈칸 앞에 구조 찾으셔야 합니다. 자, 판단하시고 고르셨나요? 이 자리는 himself예요. 이건 고민할 게 없고요. 혹시 이거를 해석으로 푸셨다. 자, 이렇게 풀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파트 5 그냥 정답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고르는 게. 다시 빠르게 고르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에요. 정답에만 집중하지 말고 빠르게. 그러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 구조상 여러분. 자, 여기에서 되게 길지만 컴마는 삽입된 거고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목적어를 자, 여기까지 완전한 구조예요. 그렇다면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고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면 제기 대명사밖에 안 됩니다. 이때는 해석을 직접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미스터 아담스는요. 면접 봤습니다. 지원자들을 직접. 말 너무 자연스럽죠? 정답은 C번이에요. 자, 이걸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요 자리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해석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시간 차이를 만들어낼 거고 그 시간으로 파트 7까지 이어지니까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나온다면 꼭 맞춰주세요.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은 역시나 A, B, C, D 먼저 볼 건데 이번엔 전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전치사 자리인지 고민할 때가 아니죠. 바로 짝꿍은 없는지 아니면 바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about은 무엇에 관해서란 의미이고요. 자, B번의 toward는 뭐뭐 향해서 쪽으로란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을 얘기할 때는 쪽으로 향해서인데 시간에 근접할 때는 어디에 가까이 그래서 쯤이면이라는 의미로 출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자, from은 뭐뭐부터라는 의미로 출발지 또는 시작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터가 아니라 이런 출발지나 시작 시점, 출처 같은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출처로는 바로 지난달 정기토익에서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from the office, office로부터 이런 애들 봐주시면 되고 그럼 before는 전에라는 의미인데 사실 얘는 이게 중요해요. 전에도 중요하지만 before 명사, before 주어 동사, before ing 이런 패턴으로 쓴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 앞뒤를 좀 보면 자, 이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대요. 10월. 자, 그런데 공개 후에예요. 자, 이거 전치사로 후입니다. after처럼. 자, 새로운 약간 셀폰이니까 휴대폰을 공개한 후에 10월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10월에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한 뒤에 10월부터 쭉 이제 증가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휴대폰을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10월에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0월에 가까워질 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적절한 건 10월부터 쭉 오를 것을 기대한다. 10월을 시작점으로 자, 쭉 오를 거야. 정답은 C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뭐뭐쯤이면 무렵에는 공개나 increase 등과 어울리지 않고 이걸 시작 시점으로 봐주신다면 from으로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추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A, B, C, D가 이렇게 나왔는데 품사가 너무 중요하죠. A번은 접전이고요.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이렇게 ing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건 짝꿍이 있다면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ing 앞에 정답률 정말 높은 애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시고요. A, B, C, D 있으면 그냥 고르더라도 정답이 될 정도로 잘 나옵니다. 정답은 before이고요. 이 자리에 before ing, after ing 기억하시고 이건 지지난번에도 자, 연달아서 한 번은 after 다음에 빈칸 ing 정답, 그 다음 회차에는 ing 앞에 before 고르는 거 출제가 됐습니다. 나온 김에 무슨 구조고 왜 이렇게 되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단어처럼 before ing, after ing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뭔가를 읽어봐야 된다.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 B, C, D 봤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정규택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숍이 열릴 건데 연말이에요. 올해 말. 자, 근데 에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자, 이 자리에 사실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애이 없다고 온 같은 건 쓸 수가 없어요. 자, 동안에도 안 되고 자, 이내에도 안 돼요. 이내는 기간이랑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건 toward로 쯤이면 이란 뜻인데 요럴 때 toward 쓰는 거예요. 자, 그게 딱 그 시기에 열리는 건데 그냥 그쯤에 열리는 거다. 요런 느낌으로 toward를 쓸 수 있고 자, 요거는 같은 의미로 자, around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쯤에 이런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 B, C, D 먼저 보시면 품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A, B, C, D 품사를 모르겠으면 활용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ly는 부사이고 ly 빼면 형용사죠. distinct는 형용사로 뚜렷한입니다. 그럼 B번은 뚜렷하게, 명백하게 이런 뜻이고요. 자, distinction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뭐 차이, 자, 뚜렷한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distinguish는 구별하다입니다. 자리를 보시면 앞에 어가 있어요. 엄청난 힌트죠. 자, 빈칸 뒤에 이렇게 봐주시면 여러분 한정사, 한정사는 어나 언, 더 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명사에만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럼 A, B, C, D에서 형용사 헷갈리는 거 없죠? 자, 형용사 고르시면 정답입니다. 자, 내가 단어를 모른다면 다른 보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ly는 부사이고 ly 빼면 형용사라는 건 반드시 명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뚜렷한 인상이란 뜻이죠.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여러분 시퀀스는 뭔가 일련의 연속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영화니까요. 마지막에 딱 영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막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 그 영화 패스레인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남겼다.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자, 보는 사람들에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떠한 유형인지를 위해서 보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기, 보라니까 보고, 그냥 위에 올라가서 또 해석, 그냥 보기 보고 해석,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기를 보고 내가 문법적인 포인트를 파악할 건지 해석할 건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들어봐요. 왜 ing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ing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단어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물론 구조까지 알고 해석하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적절한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 자리에 컴플레인 불평하는 거고요. 디테일은 명사로 세부사항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사로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C번의 criticize는 비판하다. 자, D번은 연관짓다, 관련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요게 자, 보시면 뒤에 how to use 많이 보셨죠? 여러분, how to use 평상시에 많이 보지 않나요? 뭔가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제품 같은 거 뒤에 보시면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말 밑에 영어 버전 이렇게 하면 how to use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용법. 그래서 명사처럼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법, 사용법입니다. 그럼 그것을 A, B, C, D 하는인데 사실 구조상 이걸 알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하죠. 자, 앞에 instruction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ing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 자리에 ing는 여러분 분사로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서 자, 얘는 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ed 형태가 들어갔다면 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자, 무슨 사용법을 A, B, C, D 하는 설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읽더라도 어떤 사용법을 뭐 하는 거겠어요? 상세히 설명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B번입니다.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보시면 자, 휴버트 키친웨어는요 릴리즈 했습니다. 네, 공개했습니다. 어떤 목록을요. 자, 근데 목록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설명서들을 설명을 공개를 했는데 상세히 설명하는 최신 자, 커피 머신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설명서를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구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휘 문제라면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A, B, C, D 보는 거니까 그 문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짚고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자, 우리 104번에 보시면 자, 요런 포인트 제가 아까 했던 요거죠, 요거. 요게 또 네. 자, 출제가 된 바 있는데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요 애들 나오면 순간 당황하시더라고요. 빈칸이 요렇게 뚫리거든요. 요 자리에. 아 근데 머릿속에 아 왜들 나 접속사로 외웠는데 그쵸? 아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투부정사 앞에 써도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얘는 그냥 어휘처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whether to 동사원형 할지 말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ow to use처럼 많이 씁니다. 자, how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법, what to 동사원형 무엇을 뭐뭐 할지, when to 동사원형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동사원형 어디서 뭐뭐 할지, which to 동사원형은 어느 것을 뭐뭐 할지. 그래서 which 같은 거, which to choose 어느 것을 고를지 이런 패턴으로 작년에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추가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CD 먼저 보시면 아 이게 접속사 문제인가 전치사 가려내는 건가 싶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힌트가 보일까요? 자, 보이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보세요. 자, ABCD에서 쓸만한 거 뭔가 보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요게 보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정답 고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답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빈칸 근처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근데 빈칸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면 짝꿍을 고르는 문제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구조도 맞습니다만 자, 너무 문법 구조만 생각하지 말고 짝꿍 먼저 보세요. 얘는 많이 쓰는 동사도 있고요. 많이 쓰는 명사도 있고요. 많이 쓰는 의문사도 있죠? 네, 보이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둘 중에 고민하셨으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는 이제 짝꿍으로 둘로 좁혔다면 나머지는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 4개 해석하는 것보다 2개 해석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짝꿍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거 보여주었대요. 확인하는 건데, 자, 언제 확인하는지. 자, 여기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시기니까 언제는 조금 어색할 것 같고 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보여주었다. 정답은 what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패턴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짝꿍 보이면 바로 골라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BCD 보고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ABCD가 전부 다 LY 생김새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 A번은 새롭게, 최근에 이런 뜻이고 자, B번도 최근에, 자, 우리 C번은 최근에 라는 의미고 네, 우리 보시면 네, immediate는 곧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 question and answer이니까 우리 질의응답 세션은 일어날 거야, 있을 거야. 자, 우리 연설이 끝난 후가 되겠죠? 그럼 그 끝난 후에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완전한 절에 붙는 부사이기도 하지만 자, 이 자리에 부사 들어가죠? 근데 요 말이랑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가장 적절한 건 직후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D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히 문법적인 포인트를 묻는 게 아니라면 자, 여기에서는 D번을 먼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말로 어색할 수 있지만 즉시 후에가 뭐냐면 직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나 나중에 뭐 이런 것들에 뭔가 포인트를 묻는다면 lately 같은 경우는 have pp랑만 써야지 과거 시제랑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lately는 최근에이긴 하지만 과거 시제랑은 쓸 수 없고 반드시 have pp랑 써야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은 immediately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사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인데 그 앞에 이런 말들을 붙이면 직전, 직후가 되고요. 시험에서는 after가 훨씬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이걸 익혀두세요. 빈칸 after 이렇게. 자, 그래서 immediately after, 직후 아니면 just after, shortly after, directly after. 그럼 보이면 먼저 고려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먼저 넣어보시면 정답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문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ABCD 해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제? 빈칸은 여기 있지만 줄이 바뀌었지만 뭐 보여요? after. 그러면 after 앞에 써서 직후를 만들 수 있는 거 immediately after, 자, just after, shortly after, directly after. 보이셨나요? 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합병 직후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비즈니스상 많이 쓰는 표현들을 배우는 시험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표현을 숙지해 주시면 돼요. 10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품사 문제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품사가 다르네요. 자, 우리 A번은 부사로 완전히. 자, 우리 B번은 여러분 complete라는 게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죠. 동사로 완료하다. 자, 또는 끝내다, 작성하다 의미가 있고 형용사는 완벽한, 완전한입니다. 자, 그리고 D번은 완료, 완성인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자, 이런 게 나왔네요. 굉장히 소중한 힌트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정사는 제가 앞선 문제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명사에만 붙는 거예요. 자, 빈칸 뒤에 전사 앞에 끊겼으니까 자, 이 자리가 명사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자, 명사 고르신 분은 너무 잘하셨는데 자, 우리 이번 달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배운 게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 진심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놀리는 거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배우는 게 많으면 배운 게 많아서 헷갈리는 시기가 있어요. 배움의 과정이에요. 자, 그 헷갈리는 시기에 아, 정확하게 얘는 얘, 얘는 이 자리에 쓰는 거지라고 정리하시면 그 시기를 넘어서면 실력이 훨씬 향상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명사 자리다라고 하면 조금 배우신 분들은 얘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얘를 그렇게 넣고 싶어. 명사 자리에 동명사를. 근데 여러분 동명사를 넣는 자리가 있고요. 모든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중에서 이 자리는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어나 더 다음에 동명사는 절대로 안 돼요. 왜는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기억하세요. 언더는 명사에만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순수 명사인 D번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ing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동명사를 고려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나온 김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완성 후에 자, 청소 과정이 완성된 후에는 그 레스토랑은요, 오픈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open for business니까 영업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패턴도 나온 김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7번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죠. 품사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이래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접속사일 때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넣어드리긴 했는데 부사로 후에, 이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는 안 나오고 자 가끔 나오긴 합니다. 아예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긴 하니까 이번 기회에 기억은 해주시되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전치사 접속사예요.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자 이덜은 자 역할이 정말 많아요. 자 얘는 자 이렇게 한정사나 대명사로 어느 하나 요렇게 자 또는 얘가 부사도 있죠? 부사도 도 역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데 이것보다는 한정사나 대명사로 많이 나오고 여긴 없지만 상관 접속사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ever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제든 아니면 뭐 이전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till은 부사로 아직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쓰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이거 해석하는 거 맞을 수 있습니다만 짝꿍이 있긴 있어요. 근데 먼저 구조적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이 자리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 역할이 가능한 거여야 되는데 어쨌든 다 가능은 하니까 해석으로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 어떤 배우가요. 자, 상을 탔대요. 자, 다양한 아주 명망 있는 상들을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캐스팅이 되고 있는 거죠. 작은 보조 역할에 캐스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선 여전히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걸 우리가 한국말로 양보 접속사나 전치사라고 해요.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although, even though 또는 despite, in spite of와 주절에 많이 쓰는 부사가 있습니다. 걔가 바로 still이고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뭐다 라는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still을 고르거나 또는 여기 앞에 있는 양보 표현을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훨씬 쉽게 풀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해석할 거지만 짝꿍을 알고 있으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D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여러분 ABC 보기에서 추가 포인트로 이런 애들 봐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since가 정답률이 정말 좋은데요. 일단 전치사 접속사 이래로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have pp랑 정말 많이 쓰고 바로 지난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have pp 나오면 since 고르는 거고 since 나오면 have pp 고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최근 몇 개월 이내에 자 때문에라고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얘가 때문에도 있어요. because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얘는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주절이 have pp면 이래로라고 보시면 되고 have pp가 아니면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 전치사는 이래로만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그다음 either는 자 얘는 또 수일치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either 다음에 바로 다음에 명사를 쓰면 가산 단수 명사랑 쓸 수 있는데 제가 치는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 단수랑 쓰고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상황이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둘도 복수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either of the 복수 명사.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리고 either A or B에서는 B에 맞춰서 수일치하니까 수일치까지 같이 수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ever가 여러분 의문문에 많이 쓰지만 우리가 파트 5에서 의문문은 잘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정기토익에서는 부정 표현이랑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딱 이 표현은 아니었지만 부정적인 표현에 ever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hardly ever, never ever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비교나 최상급의 평서문에는 쓰입니다. 그래서 than ever 아니면 this is the best ever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이 표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일반 긍정문 평서문에는 잘 안 쓰이니까 그 포인트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문제 한 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자리도 자 일단 A, B, C, D 품사 먼저 보시면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that은 접속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요. 자, 얘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접속사랑 아닌 거 섞여 있으면 동사를 세셔야 되는데 동사가 하나, 동사 둘이니까 접속사 중에 고르셔야 돼요. D번은 탈락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일단 봤더니 여러분 since가 이래로잖아요. 근데 접속사일 때 의미가 하나 또 있죠. 때문에. 근데 이래로일 거라면 얘가 have pp였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얘는 때문에가 남았고 얘는 전에 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게 지금 보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중이기 전에 중이라는 것. 가장 적절한 건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공사 중이니까 이용할 수 없어. 해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추가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일단 수 나오면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요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of 다음에 자, 요거 뭐예요? 복수 명사죠.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A, B, C 모두 다 가능합니다. D번은 아예 of랑 쓸 수도 없고요. 자, 얘는 바로 다음에 쓰는 것도 가산 단수 명사랑 씁니다. 아니 그러면 A, B, C 중에 어떻게 고르느냐? 얘는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얘입니다. 얘. 자, 이렇게 of 복수명사랑 썼는데 결국 단수 취급하는 애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는 여러분 either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둘 중에 한 명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 후보자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준비하고 있다. 정답은 either가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each도 이렇게 쓰고요. 자, one도 이렇게 쓰니까 자, of 복수명사랑 같이 쓰지만 단수 취급하는 패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8번입니다. 자, A, B, C, D가 여러분, 자, 요거는 같은 단어인데 형태가 다르죠? 품사 고려하셔야 되는데 얘는 명사로 칭찬 또는 동사로 칭찬하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앞에 동사는 있고요. seemed. 자, 근데 뒤에 동사를 또 쓰기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한 동사는 안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안 되죠? 자, 명사 쓰기엔 명사도 안 되니까 얘는 탈락이 맞습니다. 얘 동사는 탈락했고요. 자, 여기서 또 명사, 동사 탈락했으니까 되게 탈락. 그럼 얘는 pp가 남았으니까 지우지 않았고요. 자, 요 자리에도 여러분 얘는 동명사가 가능한데 자, 앞에 명사가 있고 자, 명사 다음에 아무리 컴마를 찍었어도 동명사를 연달아 쓰진 않습니다. 얘는 분사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자 완전한 절에 수식하는 역할로 분사 구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부사절 축약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능동의 관계라면 ing, 수동의 관계라면 pp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자 목적어가 있으면 자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를 고르시면 되는데 뒤에 her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능동으로 네, C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니까 그녀를 칭찬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앞에 보시면 그 고객은요. 자, 요건 인 것 같다. 만족한 것 같다. 자, 미즈 베리의 프레젠테이션에 만족한 것 같아요. 그녀를 칭찬하면서요. 자, 매우 철저하다고 칭찬하면서 만족하는 것 같았다. 라고 보신다면 자, 정답은 C번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면 능동, 수동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능동,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ing, 없으면 pp. 아, 이 말 어려우면 그냥 버려요. 자, 분사 구문일 때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지금처럼 조금 복잡한 게 나오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아예 접속사랑 짝을 이루어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럼 풀다 보면 차라리 암기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암기가 많긴 하지만 암기는 그래도 보이면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분사 구문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어휘 짝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사 구문 중에서 접속사랑 아예 굳어진 애들입니다. 정말 많이 나온다고 앞선 문제에서도 설명드렸고 before ing, after ing, 뭐뭐 하기 전, 뭐뭐 한 후. 자,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요것도 정말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when ing도 되고 when pp도 되지만 ing 정답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 자, 그래서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using this 이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as pp도 잘 쓰이고 이건 지문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as announced라고 얘기하면 발표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정답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자, unless otherwise pp 달리 뭐뭐 되지 않는다면 자, 얘는 부사니까 안 쓰거나 부사가 뒤로 붙기도 합니다. unless pp otherwise. 자, 이 패턴을 짝꿍처럼 기억하세요. 네,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풀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as가 전치사가 돼요. 그럼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있죠. 자, 얘는 접속사도 돼요. 주어 동사 쓸 수 있죠. 자, 얘가 축약형으로 as pp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 생략됐다 치고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만 쓸 수는 없으니 D번은 탈락할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A번의 플랜은 여러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동사는 탈락할게요. 자, 우리 C번은 동사도 되고 PP도 되는데 동사는 탈락할게요. 동사가 쓸 수 없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전사가 됐던 접속사가 됐던 to 동사원형은 전사 다음에는 안 되고요. 접속사는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쓰는 게 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접속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명사로서 플랜, 요거죠. 자, 아니면 pp에서 as pp 만들거나. 그럼 여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A번 고를까요? 아니면 C번 고를까요? 고르셨나요? 네. 자, 볼게요. 정답은 C번이에요. 자, 요거는 해석해도 됩니다. 자, 전치사로 얘는 뭐뭐로서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자꾸만 짝꿍을 강조하는 건 짝꿍을 먼저 넣어보시면 시간은 세이브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얘가 뭐뭐 된 대로이죠. 자, 앞에 행사가 열릴 거예요. 메인 컨퍼런스 룸에서 계획된 대로 열릴 거다. 말 너무 자연스럽죠? 얘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계획으로서. 그것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플랜은 가산명사로 만약에 이 자리에 쓸 거면 어가 있었어야 합니다. 자, 어 또는 더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 드릴게요. 가산명사는요. 단수일 경우 한정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어나 더, 소유격 등이 없으면 가산단수는 쓸 수 없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가볼게요. 한정사가 없으면 가산단수 쓸 수 없고 가산단수는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합니다. A번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를 그냥 쓸 수 없고 앞에 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A번은 안 되고요. 정답은 C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출제가 됐던 패턴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10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 B, C, D 먼저 보시면 A번은 접속사, 네, B번도 접속사고요. 자, C번은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접전이 가능합니다. where도 접속사인 건데요, 여러분. 자, 요 자리는 일단 전부 다 접속사가 가능한 자리이고 앞에 can be 동사 있고 뒤에도 will end up 있으니까 해석으로 적절한 걸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노원이니까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예요. 확실하지 않대요. 주가가 end up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at the end of the day니까 날 마지막이지만 약간 주식 얘기 나오니까 뭔가 장 마감할 때, 자, 그날의 주식시장이 마감할 때 그 주가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할 건 자, 여기서 어디에서 자, 어디까지 가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가격이 어느 지점에서 끝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정답은 D번을 해주시면 돼요. 가격이 자, 주가가 이렇게 가니까 그 주가가 어디에서 마무리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D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해석하는 문제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A, B, C, D 먼저 볼 건데요. 자, A, B, C, D가 모두 다 형용사니까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A번은 그럼 acceptable에 on이 붙은 거예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자, 이거 전부 다 반대말이 있는데 자, B번은 불행한. 자, C번도 capable에 in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 D번도 엘리저블에 인이 붙은 거니까 반대말로 자격이 없는 부적격의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건 해석하는 건데 그중에서 또 힌트가 있죠, 여러분. 자, 원래 형태가 쓰는 전치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be capable of가 보여야 돼요. 엘리저블은 for랑 쓰잖아요, 그렇죠? 빈칸 뒤에 봤더니 of가 있죠. 자, 그럼 누구 먼저? 얘 먼저. 어차피 해석할 거지만 얘 먼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되면 정답이죠. 앞에 새롭게 고용된 그 매니저는요. 자, D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뭐라고 판단이 되었다. 자, C번이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의 업무를 수행할 그의 상사에 의해서 뭐뭐라고 판단이 되었다. 자, 보신다면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해석하기 전에 짝꿍을 먼저 보고 가련해서 해석을 하시면 시간을 정말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정답만 고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이렇게 줄여주셔야 그 시간을 파트 7에 넣어서 자, 여러분들이 정답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 파트 7도 시간 많이 해서 많이 풀어야 많이 맞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파트 5부터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요거 짝꿍으로 기억해 주세요. be capable of입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지금처럼 제가 강조드렸던 이건 짝꿍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실 때 responsible 책임 있는, responsible 책임 있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점수는 안 오를 거예요. 왜냐면 책임 있는 이거 묻지 않거든요. 한국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얘 나와요, 얘. 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for를 고르라고 하거나 for가 있으면 responsible 고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전치사 짝꿍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얘 정말 작년 말에 굉장히 핫한 아이였죠. 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던 애예요. 자, 역시나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지금 문제처럼 for 보고 eligible 먼저 넣을 수 있도록 요 짝꿍을 기억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be eligible for부터. 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부터 시작.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동사원형, be responsible for, be capable of, be suitable for, be available for, be available to 동사원형, be aware of, be aware that 주어 동사. 짝꿍으로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추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뭐가 뿅 보이죠?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셔야 돼요. 힌트가 보여야 합니다. 정답을 고를 거지만 여러분 한국말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문제예요. 이건 얘랑 쓰는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D번만 가능하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지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보여야 돼요. 봤어요? 방금 보셨나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aware 하면 of, capable of, be interested in, be eligible for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거 묻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짝꿍을 최대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직원들은요 15일에 유급 휴가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onverge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일단 ing 형태가 있으니까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가려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모여들다, 만나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동사 자리에 to나 ing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냥 D번 정답이고 동사 자리라면 D번을 제외하고 동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동사 자리는 어떻게 보냐면 문장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사가 없죠. 네, 그럼 여기가 동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 D번은 탈락하고 자 동사 셋 중에서 고르는 건데 동사는 이렇게 풉니다. 수, 태, 시 순서대로 푸셔야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수일치는 자 주어 동사 수일치하는 건데 3인칭 단수 주어는 단수 취급 동사 s나 es 붙이시고 태는 수동태를 가려내는 건데 자, 영어는요, 문장에 들어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입니다. 근데 어려운 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김새 그대로 적용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엄청 강조드리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문법 용어 다 똑같이 열심히 암기했다가 나중에 헷갈릴 바에는 문법 용어 과감하게 버리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지금 이 시험 보면서 수동태 묻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알아보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목적어가 없으면 자 BPP 정답, 목적어 있으면 BPP 아닌 거 정답. BPP 아닌 게 다 능동태입니다. 단 이건 타동사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자동사는 목적어 유무 없이 능동태 고르셔야 합니다. 시제는 짝꿍 표현은 생각보다 많아요. 예외적인 것도 많지만 자, 자꾸 우리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 짝꿍 표현들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수일치 먼저. 근데 지금 요게 걸려있는 게 주어가 요건데요. 요게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자 눈에 보이는 S는 없지만 자체가 사람들입니다. 복수이니까 복수 취급하는 거고 복수 취급 다 맞죠. 미래나 과거는 수일치가 다 맞는 거니까 탈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 여러분, 자, 요거. 자, 이거 보세요. 요 중에서 수동태 찾아야지 라고 하면 어떤 형태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수동태예요, 아니에요? 수동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꾸 부르지 말고 자, 머릿속에서 이걸 하시란 얘기예요. 자, BPP 아니죠? 그럼 수동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시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제로 갈 건데 여러분 자 여기서 힌트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이벤트 주최자들에 따르면 자 여기 약 대략 3만 명의 사람들이 자 모일 건가 봐요. 보려고 제품을요. 자 애니얼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트레이드 쇼에 자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 힌트가 다가오는 주말에 한다 해왔다가 아니라 할 거다가 맞겠죠. 자 그래서 시제까지 이렇게 오느라고 나 빨리 시제 먼저 풀고 싶은데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실수가 나와요. 수태시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시제는 자꾸 우리말 아니고 시제 힌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짝꿍으로 푸는 문제예요. 정답은 C번입니다. 커밍은 다가오는 이었습니다. 자, 112번 가보도록 할 건데 112번은 품사도 조금 다양한데 자 우리 A번은 부사로 그에 맞춰서 따라서 by the time은 접속사처럼 주어 동사랑 쓰는 패턴입니다. 자, as a result of는 전자로 의 결과로. 근데 이게 파트 6에서 정답으로도 출제가 됐는데 as a result라고 얘기하면 딱 단독으로 결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부사 또는 수식어 구, 완전한 덩어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of가 붙으면 전치사로 명사랑 써야 합니다. 그리고 in the event that은 접속사예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그럼 일단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 앞뒤를 살펴보시면서 동사를 셀게요.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동사 두 개 있으니까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자, A랑 C는 탈락할게요. 그럼 이 중에서 해석해서 적절한 거 고를 건데 자, 미스터 그레이는요. 잭슨을 보낼 거래요. 그 회의에. 자, 그가 그럼 make it 이라는 단어 알아요? make it? 자, make it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거고 해내다, 성공하다 또는 어떤 장소로 가다, 약속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까지가 아니라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잭슨을 보낼 거다. 자, 정답은 네, D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주어 동사 앞엔 접속사, 명사 앞엔 전치사, 품사 먼저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의미가 적절한 D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13번 갑니다. 113번은 A, B, C, D 보시면 ly 부사 형태로 해석하는 건데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work가 일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작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작동한대요. 자, 그 새로운 운영 시스템과 ABCD하게 잘 작동한대요. 그럼 이 중에서 특히나 명확하게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고 자 바쁘게인 거니까 가장 적절한 건 특히나 이 시스템과 잘 작동한다. 가장 적절한 건 A번입니다. 자,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BCD가 전부 다 동사이니까 이거는 바로 동사 자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떻게 풀죠? 방금 앞선 문제에서 수, 대시 푸는 거예요. 자, 수일치 먼저 갈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and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봤더니 between A and B. 그러면 얘는 전치사이고 진짜 주어는 agreement로 단수 형태입니다. 그럼 단수니까 단수 잘 썼고 미래나 과거는 수일치가 다 맞는 거니까 수일치 탈락은 없습니다. 태는 있으면 할 거예요.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지 말고 자꾸만 머릿속으로 BPP를 찾아보세요. BPP가 없죠. BPP 있네. 그럼 얘만 수동태예요. 고려해 보시면 목적어가 없으면 BPP, 있으면 A, B, C 중에서 시제를 다시 따지는 건데 빈칸 뒤에는 전치사로 우리 2년의 기간에 걸쳐서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계약은 합의가 협상이 되었다. 말이 되네요.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A사와 H사 간의 계약은요 2년에 걸쳐서 협상이 되었다. 정답은 D번입니다. 공식만 넣지 말고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맞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4형식이나 5형식 동사는 꽤나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석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 회차에는 해당하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나올 때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D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파트 5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ABCD 보시면 전부 다 접속사이긴 한데 등위 접속사예요. 자, 등위 접속사는 같은 품사, 같은 구조를 기준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또는 구도 괜찮아요. 전사명사, 전사명사. 자, 의미도 의미이긴 하지만 일단 구조를 보시면 어디부터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in, 그 다음에 어느 장소, in, 어느 장소입니다. 자, 그럼 ABCD는 가장 적절하게 연결하는 걸 찾아주실 건데 A번은 또는, 쏘는 그래서 벗이나 yes은 yes이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접속사 자리로 그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직원들은요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사는 것을. 자, 온사이트니까 현장 직원 어떤 주택이니까 뭔가 기숙사 같은 느낌이랄까? 자, 그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형태에서 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게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건데 보조금을 받는 그 아파트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해주는 것 같고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내주는데 너가 살고 싶은데 살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숙사 살래? 아니면 보조금 받고 네가 알아서 집 구해서 살래? 뭐 요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나 여기를 선택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해석하면서도 그랬죠? 여기나 여기.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가 다 비슷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결국은 해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해석하는 연습도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5 마무리하고 파트 6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